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왕초보 포토샵 기초 교육을 맡은 저는 김대용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교육 과정은 처음 창업을 시작하시는 판매 회원님들 또는 포토샵을 기초로 배우시려고 목적을 두셨던 판매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포토샵 기초 강좌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서 디자인 교육과 글로벌 판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웅 강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상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포토샵 프로그램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만들진 않았어요. 네, 포토샵은 미국의 존 놀이라는 사람이 먼저 개발한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네, 사진작가였습니다. 사진작가였던 이 존 놀이라는 사람이 내가 촬영했던 촬영을 컴퓨터로 보정을 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었던 분이 이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였던 롤 토마스라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게 된 거죠. 그게 1990년대 초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는 어도비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있어요. 그 개발 회사와 이제 공동 개발 또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된 거죠. 그래서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모든 상업적인 디자인에 가장 기초가 되고 활용이 되는 디자인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우리가 원하는 건 상품 페이지를 우리가 제작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 고객분들이 내 상품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뿐만 아니라 매력을 느껴서 구매까지도 이룰 수 있게 해주겠죠. 그래서 상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인데요. 첫 번째는 화면을 잠깐 볼까요? 네, 먼저 내 상품에 대한 사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먼저 제품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네, 두 번째로 내가 촬영한 사진 중에서 가장 대표, 즉 잘 촬영된 컷을 이제 고르겠죠. 촬영을 한두 번 찍지 않잖아요. 촬영을 준비하면 모두 한 100컷 정도를 촬영을 할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잘 나온 컷들을 이제 준비하겠죠. 그 다음에 그 컷 중에서 또 잘 나온 컷들을 좀 보정을 해요. 그래서 색상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정을 하는데 이때부터 사용하는 게 포토샵이 필요로 하겠죠. 포토샵을 통해서 어둡게 나온 사진은 조금 더 밝게 처리를 할 거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사진을 조금 더 잘 보여질 수 있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색상의 보정 또는 사진의 보정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상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상품 페이지를 어떻게 기획을 할 건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기획이 필요해요. 그래서 레이아웃에 대한 구성, 그 다음 사진에 대한 상품 사진을 배치를 하고 그 밑에 상품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넣게 되죠. 그 다음 제작된 이미지를 우리 JPG라는 웹 압축 이미지를 통해서 만들게 돼요. JPG 이미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이미지 호스팅이라는 서버, 인터넷 서버에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마켓 옥션은 ESM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해당된 프로그램에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상품 페이지 등록이 완료가 되겠죠. 자, 여기서 필요한 거는 사진 보정 작업, 포토샵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자, 레이아웃 구성은 이제 기획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사진의 배치와 그리고 상품 설명의 입력, 여기서 포토샵이 또 사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적화된 저장, JPG 파일로 저장을 하는. 자, 총 하나, 둘, 세 부분에서 이제 포토샵이 활용이 됩니다. 우선 포토샵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먼저 포토샵을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윈도우 바탕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바탕화면에 보면은 자, 이렇게 PS라고 아이콘이 파랗게 보여지는 아이콘이 보여질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교육장의 PC에는 이제 포토샵 CS6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포토샵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아이콘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우선은 포토샵의 기본 구성을 좀 볼 건데 가장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자, 이 부분이야. 자, 먼저 상단 메뉴가 있죠. 상단 메뉴는 지금 영문판이기 때문에 자, 파일부터 헬프까지 이렇게 영문의 단어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뉴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토샵의 기능을 적용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포토샵에서 작업 창을 불러와서 작업을 하려고 하는 지금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파일을 불러오죠. 그렇기 때문에 메뉴 중에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파일이라는 메뉴 이름이 적혀 있어요. 파일 메뉴에 가서 해당된 파일을 불러오는 기능이란 얘기예요. 또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가 불러왔던 이미지를 이렇게 회전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모델 사진을 딱 불러왔는데 그 모델 사진을 이렇게 왼쪽으로 90도 정도 회전을 하고 싶어요.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어떤 메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좋다 그랬죠? 어딜까요? 그렇죠. 이미지죠. 이미지에 가면은 이런 로케이션, 즉 회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관적으로 메뉴를 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네. 자, 왼쪽을 또 보면은 자, 이 부분이에요. 도구 아이콘들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걸 우리가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판에 이걸 툴박스라고 하죠. 툴박스. 이 툴박스는 우리가 원하는 도구를 선택을 해서 그 도구로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브러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도구 상자에 보면은 브러쉬 모양의 아이콘이 보여집니다. 이 도구를 클릭해서 작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이것도 직관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브러쉬면 브러쉬 모양, 또 여기 보면 지우개 모양이 있죠. 말 그대로 이레이저 툴인데요. 네, 작업한 걸 지울 때 쓰는 그러한 도구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볼까요? 자,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각각의 창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패널 창이라 그래요. 패널 영역 또는 패널 창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방송 프로그램 보면은 MC를 도와주는 보조 출연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게스트 또는 패널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즉 이 도구를요 도와주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이 단어를 팔레트라고도 불렀어요. 이 팔레트는 스와치 팔레트가 대표적인데 물감을 짜서 보관하는 그런 팔레트였어요. 말 그대로 작업을 도와주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 영역을 우리가 패널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는 메뉴, 그리고 도구 상자, 도구를 도와주는 패널.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왼쪽에 도구를 한 번씩 클릭해 보실래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도구들이 선택이 되는데 선택될 때마다 바뀌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맨 위에 보면은 이 도구에 해당되는 이런 옵션 바가 나타나요. 옵션 기능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브러쉬를 선택을 했습니다. 브러쉬. 근데 이 브러쉬를 선택을 했는데 브러쉬를 나는 조금 작은 브러쉬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또는 부드러운 브러쉬로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옵션을 통해서 브러쉬가 여기에 있는데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고 나서 이 브러쉬의 옵션을 통해서 브러쉬의 종류나 크기들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마다는 이렇게 옵션 바가 다 있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실습을 앞서 교육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예제 파일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먼저 앞서 다운받았던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려고 그래요. 어떤 메뉴라 그랬죠? 그렇죠. 파일 메뉴라 그랬죠? 상단 파일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 보시면 여러 가지 또 메뉴들이 보여지는데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New라는 건 뭐예요? 네,
새로운 작업 창을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G마켓 옵션에 상품을 등록하려는데 상품 상세 설명 디자인이 있죠.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기본 가로 사이즈는 860픽셀, 높이는 제한은 없지만 9만 픽셀 이하로 제작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가 있는 작업창을 만들 때는 이 U라는 기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열기, 즉 오픈이라는 메뉴를 사용하는 거죠. 자, 오픈 메뉴 선택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바탕화면 기준으로 파일들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바탕화면 선택을 하게 되면 바탕화면에 여러 가지의 파일들이 보여지고 있죠. 자, 그 중에서 폴더는 이렇게 왕초보 포토샵이라는 폴더 안에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작업해 볼 거는 우리 돋보기 도구를 작업해 볼 거예요. 그래서 파일명을 제가 돋보기 도구라고 했고요. 선택을 한 다음 열기 누르겠습니다. 자, 돋보기 도구라는 작업 창이 나타났어요. 자, 작업 창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이미지의 파일명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걸 제목 표시줄 또는 제목 표시 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돋보기 도구라는 파일명이었고요. 확장자는 .jpg라고 이렇게 파일의 형식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jpg 이미지였던 거죠. 그리고 자, 그 오른쪽으로는 저는 여기 66.7%라고 되어 있죠. 아마 우리 여러분께서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으세요. 자, 여기는 화면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100%가 아니죠. 100%보다 좀 작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실제 크기를 동일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작게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200%라 되어 있다는 얘기는 2배 정도 확대가 돼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면을 보는 비율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그러면 확대를 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이미지를 확대해서 볼 때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왼쪽 하단에 보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도구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마우스로 클릭해 볼까요? 자,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를 이 이미지 위로 살짝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더하기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쵸? 이 상태에서 해당된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클릭, 클릭. 클릭할 때마다 화면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나중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미세한 작업을 할 때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번엔 다시 축소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돋보기 도구에는 옵션이 있다 그랬죠. 지금 현재 옵션을 봤더니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는 옵션이 선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확대 돋보기였어요. 줌인 돋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대로 축소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돋보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화면을 클릭하면 축소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거를 작업을 할 때 계속 이걸 쓰거든요.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작업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구를 선택했다가 작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번에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한 번에 바로 작업할 수 있게 해볼게요. 우리 키보드를 확인해 볼까요? 키보드 보면은 맨 왼쪽 끝에 모서리 부분 보시면 우리 컨트롤 키가 있죠. 자, 컨트롤 키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끝에 보면은 더하기와 빼기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예,
컨트롤 더하기 빼기 눌러볼게요. 자, 화면이 확대했다, 축소했다 그러죠. 자, 이번에는 확대를 좀 많이 시켜볼게요. 이 정도 확대 시켰습니다. 자, 확대를 시키고 나서 이번에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내가 보고 싶은 위치를 바꾸려고 그래요. 이동하려고 한다는 얘기야. 이동.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스페이스 바키를 꾹 누르고 계실게요.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꾹 누르고 있으면.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동이 되죠? 화면을 잡고 이동을 한다는 개념이에요. 스페이스바를 다시 놓으면 다시 그 전에 있었던 도구로 보여져요. 상당히 간단하죠? 컨트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활용하고 또는 확대되어 있을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를 통해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문서를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실습해 보셨나요? 네, 다시 한번 100% 맞춰볼까요?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맞추시면 자, 비율이 표시줄에서 나타나는 100%가 맞았다는 얘기는 실제 크기로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실습해 보셨으면 자, 닫을게요. 닫는 방법은 제목 표시줄 우측에 보면 X 표시가 있죠? 예, 요거 누르면 창이 닫혀집니다. 자, 창을 닫았고요. 이번에는 이동 도구를 실습해 볼게요. 이동 도구. 자, 파일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파일에서 오픈. 자, 이번에 불러올 파일은 PSD라는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포토샵 원본 파일들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좀 불러올게요. 자, 먼저 이동 도구 파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동 도구 1도 누르면 파일을 두 개 같이 잡을 수 있죠. 두 개, 세 개 같이 잡을 때 컨트롤 키로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기. 자, 파일을 두 개 불러왔습니다. 지금 파일이 두 개 불러왔는데 보이는 건 한 개만 보여지죠? 왜 그렇죠? 창이 지금 가려져 있죠? 지금 두 가지 창이 나타나면 이렇게 하나의 탭은 가려지게 됩니다. 이거 뭐랑 비슷해요? 우리 인터넷 창하고 좀 비슷하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하고 좀 비슷해요. 창이 두 개 불러왔을 때는 한 창이 먼저 보여지고 제목 표시줄 누르면 다음 창이 또 보여지죠? 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뭐 이런 인터넷 창, 웹 브라우저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는 여기 가려져 있기 때문에 표시줄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자, 요걸 탭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간혹 포토샵을 이제 CS2, 3 쓰시는 분들은 파일을 불러오면 팝업 창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5, 그러니까 2나 3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CS 버전. 그런 경우는 이렇게 불러오면 팝업 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그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현재는 이렇게 탭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 제목 표시 탭을요. 마우스로 밑으로 끌어다가 요 밑에쯤에서 클릭을 놓게 되면 그게 팝업 창으로 떨어져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끌어다가 요쯤 마우스를 놓아보세요. 그러면 얘가 팝업 창으로 떨어지죠. 동일하게 이것도 그렇게 해볼까요? 제목 표시줄을 끌어다가 요 밑에쯤에 클릭을 딱 놓으면 팝업 창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팝업 창은 제목 표시줄만 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이 부분만 가지고 팝업 창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란히 놓아볼까요? 반대로 나란히 놓아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자, 먼저 이동 도구를 활용해 볼 건데 이동 도구는 우리 이미지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심지어는 창과 창에서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 작업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왼쪽 이미지를 보면요. 모델 이미지가 보이죠? 근데 모델 배경이 어떤 컬러로 보이나요?
그쵸? 체스판처럼 이렇게 무늬로 보여지죠? 근데 포토샵에는 이런 무늬를 트랜스페어런트, 즉 투명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배경을 제가 지우개로 다 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만 이동하면 딱 모델만 오른쪽 작업창에 딱 붙여지겠죠. 근데 만약에 배경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배경이 있는 이미지가 붙여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모델만 이동하려면 모델만 선택량으로 지정해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저처럼 배경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동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제가 먼저 편의를 위해서 배경을 다 없애놨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동 도구를 활용해 볼게요. 도구 상자 보면은 자, 이게 이동 도구인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이론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도구를 제가 4등분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도구 상자가 이렇게 있는데 도구 상자죠. 요거를 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등분 분리를 할게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구분선도 있죠.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있는 요 이미지, 요 도구. 요 도구가 어떤 도구인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도구는 셀렉트와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셀렉트라는 건 선택과 관련된 도구들이에요. 왜 선택과 관련된 도구냐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만 선택을 해서 다른 이미지랑 옮기거나 또 이 부분만 색을 바꾸거나 이 부분만 보정하거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델이 이렇게 있는데 모델의 얼굴 이 부분까지만 선택한 다음에 다른 배경에다 이렇게 옮길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선택과 이동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영역은 셀렉트와 관련된 도구예요.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자, 이 부분이요. 자, 이 부분은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야. 브러쉬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브러쉬와 관련된 도구들이 모여 있어요. 색을 칠하거나 지우개로 지우거나 또는 복구 브러쉬라고 해서 이렇게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복원이 되는, 복구가 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브러쉬가 자, 요 곳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브러쉬와 관련된 도구들이란 얘기야. 자, 세 번째를 볼게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은 글자를 작성하거나 또는 도형을 만들거나 이제 비트맵 이미지의 형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글자 쓰거나 도형을 그릴 때 쓰는 도구들이 모여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아까 해봤죠? 여기는 뭐예요? 돋보기하고 핸드 도구 있죠? 화면과 관련된 도구. 화면을 확대하거나 화면을 확대됐을 때 이동하거나 하는 도구들이에요. 자, 도구들이 되게 많지만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시죠? 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선택해서 이동하거나 그냥 이동하고 싶어요. 어디에 있는 도구였어요? 그렇죠. 네, 맨 위에 있는 도구였죠? 네, 그 중에서 이동 도구를 활용했던 거예요. 자, 이동 도구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동 도구 선택을 했고요. 자, 현재 지금 작업창의 컬러가 지금 제목 표시줄 컬러가 이게 좀 더 진하죠? 이 작업창이 선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왼쪽에 있는 작업창 제목 표시줄을 선택을 한번 클릭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작업창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요. 진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모델을 마우스로 끌어다가 이렇게 오른쪽 작업창까지 끌어와서 여기서 마우스를 놓아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모델을 끌어다가 오른쪽 작업창에다가 마우스를 딱 놓으면 자, 해당된 작업창의 이미지를 끌어다가 옮겼죠. 창에서도 옮길 수도 있지만 또 창과 창에서도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모델을 정확하게 끌어서 여기서도 밑으로 이렇게 맞춰볼게요.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 작업창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래서 클로즈, 우리 X 버튼을 선택해서 닫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작업창만 남았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완성된 이미지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닫아야 되나? 그쵸. 저장하셔야 되죠.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1시간, 2시간 동안 다 작업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그냥 닫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또 작업 다시 해야 되잖아요. 간혹 아마 디자인 해보시던 분은 그런 경험씩 한 번씩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또 버전들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닫아도 다시 한번 컴퓨터가 그냥 닫혀지거나 포토샵이 그냥 딱 닫혀도 이 파일들은 다시 나타나는 그런 기능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 포토샵 버전들은 그냥 닫히면 다시 한번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자, 우선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로 가겠습니다. 자, 파일로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파일 메뉴죠. 파일 메뉴에 보면은 자,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이지가 있고 세이브 포앱이 있어요. 되게 많죠. 세이브는 저장이라는 기능인데요. 그냥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이 배경지 불러왔던 거죠. 그렇잖아요. 이 배경 이미지는 아까 불러왔을 때 이동도구 1이라는 파일이었어요. 거기다가 덮어서 저장이 돼요. 그냥 저장이라는 기능은요. 근데 save as 이거는 한글판으로 말하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러니까 얘 말고 기존에 불러왔던 파일 말고 새롭게 저장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save as로 하셔야겠죠. 왜냐면 이거는 원본 파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save as 선택할게요. 자, 위치는 우리 바탕에다가 다 저장을 할게요. 바탕화면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우리 바꿔볼까요? 여기 있는 거 다 지우시고요. 이름을 한번 모델, 이미지, 완성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파일 형식, 포맷이라는 곳이 나와요. 여기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포토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괄호 열고 PSD, PDD라는 확장자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포토샵에서 편집 작업을 이루어졌을 때, 편집 작업이라는 거는 포토샵에서 한 장의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이렇게 뜯어붙인 작업들, 글씨 쓰거나 뜯어붙인 작업들을 우리 편집 작업이라 그래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원본 데이터를 먼저 저장하라고 이렇게 기본 세팅이 돼요. 그래서 PSD 파일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메시지가 나오죠. 이 메시지는 호환성을 최대한 맞추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전마다 좀 다르죠. 포토샵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든 CS6 버전에서의 포토샵 작업을 호환성을 최대한 지키자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OK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에 대한 원본 파일이 바탕화면에 저장이 돼요. 그 바탕화면에 저장된 파일의 형식이 뭐였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됐죠? PSD 파일이 저장이 됐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상품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또 이걸 웹상에서 보여주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요거는 보관용이에요. 즉 원본 데이터는 차후 수정을 위해서 보관해 놓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JPG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JPG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두 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원본을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일에서 자, 아까 우리 save as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save for web이라고 있었어요. 웹용 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웹을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저장이에요. save for web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면은 옵티멀라이즈드라는 요 메뉴 탭이 선택이 돼 있죠. 최적화라는 얘기예요. 한번 웹에 최적화시킨 형식으로 만들어줘요. 크기라든지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웹에 최적화시켜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자, 여기에서 보셔야 될 거는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확장자가 보여져요. 어떤 파일 형식으로 만들 건지를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JPG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JPG. 풀다운 목록 버튼 누르신 다음에 JPG. 그 밑에 보면 여기가 퀄리티, 즉 품질이라는 곳이에요. 이 품질은 각각의 품질의 단위들이 있어요. 품질의 구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렇게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최대값으로 저장한다는 얘기인데 최대값으로 저장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되시네요. 잘 모르겠어요. 최대값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용량이 무거워져요. 그럼 인터넷상에서 우리 고객분들이 상품 페이지를 쭉 보는데 페이지가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늦게 나타나죠? 그러면 그게 좋을까요? 또는 모바일상에서 데이터 소진도 빨리 될 거고 고객분들의 데이터 소진이 이미지 늦게 뜨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만 맞추시는 게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는 단위를 이렇게 하위로 만들어 놓을게요. 하위, 고 값으로 놓는 거야. 그러면 뭐가 다른지 볼게요. 맥시멈으로 돼 있을 때 이미지 하단에 지금 JPG 다시 한번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하이 말고 맥시멈으로 되어 있을 때 왼쪽에 JPG하고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용량이 표시가 돼요. 지금 151.6KB 보여지죠? 근데 요게 난 무겁다. 조금 줄이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는 이렇게 하이로 놓게 되면은 41.97KB 바뀌어버리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마켓 옥션에서 상품을 등록을 하실 때 상세 페이지 하나의 이미지 크기가 500KB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지 하나하나씩 등록하실 때 그리고 대표 이미지 있죠. 우리 흔히들 썸네일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는 1MB 이하로 만드시는 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용량을 파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이 정도만 맞추시면 대부분 용량이 최적화가 좀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두 개 맞추신 다음에 하단에 세이브 버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치를 지정할 건데요. 위치는 우리 바탕화면에 지정할게요. 자, 그리고 이름은 똑같이 하면 될까요? 이름은 영문이나 숫자 또는 영문 숫자 혼합으로 적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미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죠. 이미지 호스팅에서 우리가 이거를 웹상에 노출시키잖아요. 그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브라우저들이 이 이미지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글이면은 이미지가 호환성이 안 맞기 때문에 파일명이 깨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JPG 이미지 파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영문 파일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우리 간단하게 모델이라고 쓸게요. 자,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모델. 우리 밑에는 JPG onl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미지 only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장. 그러면 저장 완료가 돼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작업하던 거는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닫을게요. X 버튼. 자, 저장은 따로 하지 않는다라고 NO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업창이 없어지죠. 자, 그럼 우리 저장한 바탕화면을 가볼게요. 포토샵 잠시만 내려놓겠습니다. 최소화 버튼. 저 만들어진 파일이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두 가지 파일이 만들어졌죠. 자,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포토샵이 없었던 한 198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잡지라든지 이런 편집물들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하얀 이런 전지를 놓고 또는 그런 하얀 A4 용지를 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미지를 뜯어다가 실제로 오려갖고 이렇게 풀로 붙이고 그리고 글자도 이렇게 투명하게 작성해서 이렇게 붙이고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컬러 프린트로 이렇게 출력하면 복사하면은 한 장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붙였을 때 이 스크랩되고 있는 이러한 편집 작업하고 있는 원본 있죠. 이게 PSD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컬러 프린트로 이렇게 복사를 하면 한 장이 만들어지죠. 이걸 JPG, 이미지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 모델을 다른 모델로 바꾸고 싶어요. 둘 중에 어떤 작업물에서 모델을 쉽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붙여놨던 이 원본 그대로에서 그냥 뜯어다가 다른 이미지로 끼우면 되죠. 이게 PSD 파일이라는 얘기야. 나중에 수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PSD 파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파일을 만들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보관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오늘 1교시는 이렇게 기본적인 포토샵의 기능 이해와 그리고 합성을 하고 저장해보는 것까지 해봤어요. 다음 시간 2교시에는 이제 실제 원하는 이미지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서 그 다음에 합성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볼 거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G마켓 옥션에서는 해당 상품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 컷 이걸 우리가 대표 이미지, 대표 상품 이미지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이거를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이미지를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10분 가질게요.